전국에 계신 사회초년생 여러분,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의 펀드를 추천합니다. 올바른 세금을 컨설팅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보험을 안내합니다. 저렴한 주식을 찾아 장기적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자산관리사 이규혁에게 맡기세요. 취업을 처음 하면 돈 쓸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 내복도 한벌 사드려야 되죠. 친구들에게 한턱 쏴야 되죠. 가족들에게도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야 되죠. 할 일이 많아요. 그동안 못 샀던 옷도 좀 사야 되고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둘 장만하기 시작하죠. 처음 취업을 하면 바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아직 벌써 재테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취업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돈을 하나도 모으고 있지 않은데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20년 넘게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혹은 아르바이트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 내가 직장을 갖고 돈을 벌어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에게 밥 살 일도 더 이상 없어졌고 이제는 일을 하느라 집중해야 될 시간도 늘어났고, 그래서 한 달에 그럼 얼마나 도대체 저축할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직접 만나서 자산관리를 해드렸던 분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저축을 했습니다. 70%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70% 정도를 저축한다고 하면 거의 사치, 일반적인 소비 이런 거 거의 없이 다 저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왕 저축하는 금액, 조금 더 높은 금리 상품에다 가입하는 게 좋겠죠. 한번 어디다 가입하는 게 좋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에서 먼저 은행연합회라는 곳을 검색해 봅니다. 그럼 전국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란에 예금 상품 금리 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은행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9년 3월 23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은 금리가 K뱅크 은행이 2.4%, 제일 낮은 금리가 우리은행의 1.45%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금리는 1.45%에서 2.4%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 정도가 평균인데 2% 정도 되는 적금에 100만 원씩을 부었을 때 이자가 얼마일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방법은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에서 적금 이자 계산기 이런 걸 쳐보면 계산기가 바로 딱 뜹니다. 한번 쭉쭉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2개월을 2% 이자에 부으면 세전 이자가 13만 원, 이자 소득세 15.4%를 빼면 약 10만 원 정도가 100만 원씩 적금 부은 사람의 이자가 됩니다. 100만 원 적금 부으면 한마디로 10만 원이 생기는 거고, 이걸 다시 12개월로 쪼개면 한 달에 8천 원 정도 이자가 생긴 겁니다. 한 달에 8천 원이라 생각보다 엄청 적죠. 8천 원이면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커피 2잔 정도 사 마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친구분이랑 같이 커피숍에 가서 한 잔 정도 나눠 마시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 돈의 이자만큼을 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 달에 커피숍을 한 번 덜 가면 100만 원을 적금 부을 수 있는 이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너무 작죠. 근데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저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을 더 저축하는 건데, 그럼 120만 원 정도를 내가 이자로 만들려면 매월 적금을 얼마씩 부어야 되죠? 지금 아까 적금 계산기를 통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1200만 원씩을 매달 부어야 12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중에 한 달에 1200만 원을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별로 없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월 1200만 원을 적금 붓는 효과를 가져다 주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더 저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나요? 아니면 20만 원 더 아낀다고 해서 20만 원 덜 쓴다고 해서 삶의 질이 엄청 크게 떨어지나요? 이것도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쓴다고 내 삶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에 부어서 이자를 내느냐보다 한 달에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악착같이 늘리느냐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축하는 습관이 완성이 됐어요. 한 달에 10만 원 더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이. 그럼 이제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사회초년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건 조금 틀린 말일 것 같아요. 유리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으냐, 상품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청약입니다. 청약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세대주가 가장 유리하고요. 오래 부을수록 유리합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가입을 해서 매월 10만 원씩 가입하는 게 훨씬 좋겠죠. 청약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중요성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보험은 어떤 순서대로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품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저축하는 습관이 어떤 상품을 고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투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라. 그래서 하이 리턴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라. 저는 생각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던 돈이 반토막이 나면 1년 동안 모은 돈의 반이 날아갑니다. 반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6개월치 시간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이자가 크지 않지만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수준 내의 상품을, 그러니까 잃지 않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투자가 더 공격적이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고, 생활비가 내가 투자하는 돈과는 전혀 별개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지금 막 모으던 돈들로 결혼도 해야죠. 차도 사야 되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리면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리스크한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유행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P2P 상품도 있고 조금 리스크하게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주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도 할 수 있고 비과세 상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상품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지금 그런 것들보다는 청약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남은 모든 금액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은 금리가 낮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은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전부 다 지켰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아보고 2년 동안 2400만 원을 모아보고 3년 동안 3600만 원을 모아서 그런 목돈을 만들어내는 버릇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저축하는 습관이 쌓이고 내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유 자금들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목돈을 써야 될 일이 없다. 뭐 결혼을 3년 이내에 할 예정이 없다든지 저는 적금 대신 적립식 펀드 정도는 추천드립니다. 적립식 펀드는 꾸준히 부을 자신이 있다면 현재 수익률, 그 다음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을 내가 인내하면서 버틸 수만 있다면 꽤 훌륭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한번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에 가입해라. 두 번째, 본인에게 알맞은 보험을 가입해라. 세 번째,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매월 10만 원씩 더 저축하는 습관이 어떤 상품을 고르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금 상품도 있고요. 비과세 상품도 있고요. P2P 상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지만 2, 3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선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목돈을 모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고 나서 천천히 다시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던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지 찾아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하는 자산관리사 이교야였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